필러라는 게 채워지는 어떤 물질은 다 필러라고 얘기를 하고, 고객님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 이제 성분인데, 제가 쓰고 있는 거는 전부 다 이제 작은 입자로 계속 쪼개져서 배출이 되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TV나 여러분들이 서칭했을 때 나오는 필러 이동 이야기, 괴사 이야기들은 대부분 연구 필러와 결부지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필러 하지 마라, 필러에 대한 공포감 심어주기 위해서 그런 기사를 발췌해서 쓰는 기자들도 있고, 성형외과에서 그렇게 겁을 주는 경우도 있고, 왜냐하면 아무도 그러면 수술 안 할 테니까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성분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90% 이상 장악하고 있는 히알루론 베이스와 콜라겐 필러가 아닌 것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필러라는 거에 초점을 두실 게 아니고 어떤 성분이냐 포인트를 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시장 자체가 테크닉적인 문제인 부분이고, 성분은 대부분은 안전한 걸로 씁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안전하지 않은 걸로 씀으로 인해서 인한 사이드 이펙트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요즘엔 잘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객들이 많은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그런 성분의 필러는 시장에서 이미 퇴출이 됐어요. 가슴 크기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악력 테스트를 해봐도 이 좌우 손의 악력이 다르고, 가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쓰는 빈도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전 통상적으로 오른손잡이가 오른쪽 가슴이 작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피하 지방이 잘 타면서 오른쪽이 가슴이 항상 좀 잘 쳐지고 겨드랑이 쪽으로 갈수록 볼륨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비대칭 관련한 부분은 보형물로 잡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러로밖에는 교정할 수 없는데, 그런 거를 이제 시도한 병원이 없기 때문에 가슴 비대칭을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잡아본 경험을 가진 의사가 없다. 교정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실리콘 가슴 보형물을 넣을 때 보형물을 여러 가지를 보여줘요. 병원에서 200cc짜리, 300cc짜리, 350 이렇게 보여주고, 이게 사이즈를 어느 정도까지 키울 수 있냐에 대한 문제가 수술을 당면하게 되면은 굉장히 큰 문제로 발생을 해요. 왜냐면 생각보다 보형물이 무거워서 요통이 오는 사람이 있고, 사이즈를 정해놓고 넣었는데 사이즈에 대한 후회를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이 필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처음에 작게 시작해서 누적 효과로 계속 키울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A컵에서 D컵까지 원하면 한 번에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경우에는 B컵, C컵 이렇게 두세 차례 이제 디바이드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부위든 시술을 굉장히 하이 테크닉으로 하게 되면 공간 확보가 되고 여유 공간이 계속해서 증폭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이즈를 키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수술 같은 경우에는 픽스를 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A컵이고 윗가슴이 뼈대가 드러날 정도로 작은데 200cc를 넣어야 되는 사이즈의 보형물을 넣어야 되는 사람인데 300이나 400을 넣으면 누가 봐도 티가 나요. 그런 사람들 수영복 입고 인스타나 뭐 워터파크 가면은 가슴 골이 너무나도 경계가 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또 단점이 있습니다. 촉감은 사실은 2-3개월 뒤면 상당히 많이 부드러워집니다. 근데 필러를 뿌띠 수준으로 하는 병원에서 늘 하는 소리가 2-3주 뒤면 필러는 다 부드러워진다고 그러는데 그건 또 아니에요. 그 필러의 두께, 그리고 필러의 양, 주입된 양에 따라서 이제 소프트해지는 촉감을 느낄 수 있는 소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사실은 만졌을 때 티가 많이 나냐라고 했는데, 보형물과 또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보형물 같은 경우에는 젊었을 때 20대 때 넣으면 수분 조직도 많고 보형물을 덮는 지방도 많기 때문에 마치 부드러워 보이는데, 이게 5년, 10년이 지날수록 보형물이 굉장히 딱딱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필러 같은 경우에는 2-3개월 지나면 티가 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보형물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누가 봐도 티가 난다. 선천적으로 가슴이 이제 외전이 돼가지고 유륜이 바깥쪽을 향해 있거나 가슴 자체 조직 자체가 새가슴이라 가지고 외측으로 벌어져 있거나 하는 분들이
특히나 보형물을 너무 큰 거를 넣거나 잘 아무지가 않아서 중앙으로 모여있지 않고 외측으로 벌어진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 실제로 우리가 누워있을 때 가슴이 완전 벌어져요. 그런 경우에 이 가슴 골에 대한 어떤 빈약함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보형물이 있는데 보형물과 어떤 내 조직과의 어떤 경계가 굉장히 진하게 생기는 건데 그걸 굉장히 스무스하게 이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 부분이 수술적인 방법도 없고 시술을 해주는 병원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딜레마인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가슴은 빵빵하게 큰데 수영복을 입으면 가슴은 빵빵하게 크지만 여기 이제 갈비대가 굉장히 많이 드러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매치가 안 맞죠. 그래서 보형물은 가슴 대흉근 위에 얹어 놓는 단순한 볼륨이라고 하면 필러 같은 경우에는 쇄골 밑에서부터 윗가슴에서부터 이 가슴 하단부까지 전체적인 시술이 모두 가능하다. 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거는 사실 힙과도 연관이 있는 부분인데요. 힙을 하는 병원이 조금 있어요. 전부 다 힙 위에만 넣어놔요. 허리춤 위에만 넣어가지고 허리 위에 볼륨만 동그랗고 밑단은 거의 각져 있거든요. 이게 가슴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가슴은 지금 하는 데가 오히려 거의 없어졌고 예전에 하던 데가 있었는데 그쪽이랑 비교를 한다면 그쪽도 보면 위에 구멍을 내서 위만 넣어요. 그래서 이 가슴을 전체적인 라인을 이 비율을 조정해서 넣는 병원은 없다. 그래서 가슴 골반 힙이 굉장히 어찌 보면 좀 사이즈가 길고 3D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기대치에 맞게끔 제대로 곡선을 살릴 수 있는 병원을 저는 본 적이 없고, 그게 그러면 너는 되고 왜 다른 데는 안 되냐 그러냐면, 저도 이 길까지 오기까지가 10년이 넘게 걸린 건데 다른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 시술 하다 안 되면 또 저 시술로 넘어가고 또 안 되다 보면 이제 조그마한 피부 시술로 넘어가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한 우물만 판 병원이 잘 없어요. 마치 자기가 10몇 년 됐다라고 막 포장을 하는 병원들이 있는데 그거 사실 시술 받아보면 다 뽀록납니다.